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틀랜틱 찹지사에서 헤그세스가 공격 세부 정보를 공유한 추가 신호 텍스트 공개,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 시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꼭 사야 할 주식 5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최근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 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격 작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정부 관계자들의 비공식 메시지 채팅에서 사전에 공유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백악관과 군 수뇌부 그리고 전 세계 외교 및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엔 바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미국 찹지사인 애틀랜틱이 최근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지난 3월 15일 예멘에 있는 후티 무장 세력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시그널이라는 비공식 채팅 앱을 통해 공격 계획의 상세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 채팅방은 비정부 인사들이 포함된 소규모 그룹으로 해당 작전의 무기 종류, 투입 시각, 표적 위치까지 상세히 담긴 메시지가 사전에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적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의 성공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계획도 아니고 비밀도 없다며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F-18 전투기와 MQ-9 드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사용 시간과 방식이 언급된 메시지는 이미 공격을 감행하기 약 30분 전에 채팅방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후 2시 15분쯤에는 첫 번째 폭탄이 곧 투하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채팅방에 공습 표적이 실제로 타격을 입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냈고 목표 인물이 여자친구의 건물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건물은 무너졌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주 공화당 상원의원 로저 위커는 해당 메시지들이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평상시라면 기밀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전직 국방부 관계자와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런 정보는 통상 기밀로 유지되며 적에게 노출될 경우 조종사나 항공모함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일관되게 기밀은 유출되지 않았고 해당 정보는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공유된 수준의 일반적 업데이트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중동 담당 국방부 차관보였던 믹 멀로이는 이런 정보는 통상적으로 군 자산을 언제 어떻게 동원할지를 명시하는 공격 계획의 일부로 매우 민감하고 기밀로 분류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바드까지 나서 공유된 내용은 단순한 업데이트이며 전쟁 계획, 위치 방법 등의 세부 기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간 채팅 앱에서 공격 세부 정보가 공유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짐 하임스 원은 민간 메신저의 공격 계획을 올린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심각한 신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며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 특히 공습과 같은 민감한 활동은 철저한 보안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내용은 이러한 원칙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은 여전히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군 내부와 전문가들의 시선은 크게 다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기밀보안 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투자시장에서 다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럽 각국의 재정 확장 정책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유럽 주식들이 드디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눈을 돌려 유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유럽인지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대표 주가 지수인 유로 스톡스 600 지수는 올해 8% 상승한 반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3% 하락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가장 큰 성과 차이입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은 전쟁, 저성장,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외면받아 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싸지만 위험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 입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 그리고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은 유럽의 독립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재정 규율을 깨고 1조 유로 규모의 인프라 및 군사 지출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각국도 경쟁적으로 군사력과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그리고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럽 주식은 여전히 미국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지수는 2025년 예상 수익의 14.6배에 거래되지만 미국 S&P 500은 21배입니다. 특히 유럽 각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한 휴전에 가까워진다면 에너지 비용 안정화, 채권 투자, 유럽 기업 수익 개선이라는 삼박자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유럽 수출 기업들의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전체 매출의 약 10%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유럽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화학회사 아르케마. 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인프라 지출 증가와 함께 건설사 수요가 늘어나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와 비용 절감으로 기업 실적 회복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수처리 전문 기업 케미라도 눈여겨볼 종목입니다. 탄탄한 재무구조와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특화된 사업 구조 덕분에 장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BS는 중소형 유럽 기업들, 특히 산업, 유틸리티, 정보기술, 부동산 분야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형주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ISHARES 코어 MSCI 유럽 ETF 또는 ISHARES MSCI 유럽 스몰 마이너스 캡 ETF 같은 유럽 상장지수 펀드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포르쉐를 대표적인 가치주로 꼽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포르쉐 소비자는 $2,000 가격 차이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영향이 적습니다. 오히려 대중 브랜드인 BMW나 폭스바겐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인도 최대 담배 기업 ITC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7.5%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미국 경쟁사가 22배 수익률로 거래되는 것에 비해 이 회사는 8.8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투자지주회사 그룹 브뤼셀 랑베르는 세계적인 주류 브랜드 페르노리카와 글로벌 시험 인증 회사 SGS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재 그 자체 가치보다 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남부 유럽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 부채 위기의 중심이었던 이 지역은 지금은 기업 실적 개선과 자사주 매입 증가로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 전역에서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업이 스스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단순한 반등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유럽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정치 불안정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성장성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지금 눈여겨볼 시장이 분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은 지금이 기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